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어야 되는데 못했던 작품이 있는데 이제 페이지는 몇 페이지냐면 우리 요 개념서에 56페이지 옥수수 뺑소니라는 작품이고요. 56페이지. 지금 잘 안 보여요. 이게 이제 그 글씨가 검정색이다 보니까 조금 안 보이는데 여러분 책이 있으니까 책을 보면서 선생님하고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읽어야지 우리가 이제 숙제를 사실 할 수 있었는데 선생님이 깜빡하고 그 숙제를 뺀다는 거를 까먹어가지고 코칭 시간에 지금 이 영상을 다 보고 있을 거니까 보고 우리 미리 예습한다고 생각하고 보겠습니다. 일단 소설입니다. 그죠? 소설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이제 시험에 뭐가 나오냐는 겁니다. 그죠? 뭐가 나오냐 했을 때 첫 번째 이제 갈등입니다. 갈등. 인물 간의 이 갈등. 이것이 어떤 갈등이냐, 그리고 어떻게 갈등이 진행되고 어떻게 해결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고, 두 번째 이제 많이 출제되는 게 이제 서술자입니다. 그죠? 서술자가 위치가 어떻게 되고 이제 뭐 어디에 있고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구성입니다. 구성. 그래서 뭐 역순행이냐 아니면 순행이냐 이런 걸 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뭐 특징을 갖고 있느냐 물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갈등을 이제 물으면서 인물의 성격이라든지 심리라든지 이제 결국 갈등이 사건이니까 그 사건에 대한 걸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면서 계속 이제 읽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막 보지 말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려고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이제 이 작품 이렇게 시작을 해요. 다시 내 뒷바퀴와 녀석의 앞바퀴가 내 뒷바퀴와 녀석의 앞바퀴 말이 좀 이상하네. 미안합니다. 다시 내 뒷바퀴와 녀석의 앞바퀴가 마주치려는 찰나. 자, 바퀴란 얘기를 하고 있죠. 보니까 브레이크를 잡으며 왼쪽으로 급히 꺾었다 이래요. 지금 자전거를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나라는 말이에요. 네. 이게 이제 서술자입니다. 그래서 서술자가 나라는 말이 있다는 얘기는 얘는 일단 1인칭이라는 것이고 1인칭은 주인공 시점과 관찰자 시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이 인물이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를 봐야 됩니다. 자신이 주인공이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 내가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됩니다. 자 보니까 자전거 경주하는 거죠. 그런데 빵! 갑자기 트럭 경적 소리가 뒤통수를 찔렀다. 그와 동시에 끼익 소리가 나며 트럭이 내 옆을 스쳤다. 그러니까 사고가 난 건 아니에요. 스쳤죠. 나는 화들짝 놀라 핸들을 급히 오른쪽으로 틀었다. 하지만 당황한 나머지 너무 크게 꺾고 말았다. 야. 자, 사색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재준입니다. 나는 아니죠. 내가 내 이름을 얘기하진 않을 거니까. 재준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의 목소리와 동시에 나는 보호난간을 들이받고 넘어졌다. 사건입니다. 지금 보니까 교통사고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죠? 교통사고가 일어났고 지금 보니까 남학생인 것 같은데 이름이 재준이니까 남학생인가 남학생인지 아니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성별이 안 나오니까요. 남학생과 여학생인지 모르겠는데 자전거를 타다가 뭐 트럭과 부딪힐 뻔한 사건인 것 같아요. 자, 자전거에서 대굴대굴 굴렀어요. 순간 벌어진 일이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학생 괜찮아? 누가 물었겠어요? 당연히 이 트럭을 물던 아저씨겠죠. 트럭 아저씨가 아마 물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보니까 자전거를 타다가 지금 교통사고가 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잘 읽힙니다. 그죠? 자, 계속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1인칭 시점인 것까지 확인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서술자가 어떻게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가는지를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20만점, 점점 빠져들었다. 이상하죠? 지금 이게 사건이 바로 이어지는 것 같진 않아요. 이 공간에 게임 속 물건들과 나만 있는 것 같았다. 게임을 하고 있네요. 그죠? 자, 경쾌한 효과음이 나의 최고 점수를 예고하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옆에서 불빛이 번쩍했다. 고개를 돌리자마자 검은 승용차가, 이번엔 승용차예요. 날 덮쳤다. 끼텅. 굉음과 함께 엄청난 충격이 전해졌다. 이번엔 부딪힌 것 같죠? 또 교통사고인데? 하늘과 땅이 몇 번 바뀌었는지 모르겠다. 몸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느낌이었다. 자, 왜냐면 자신이 이제 서술자니까 그 느낌을 굉장히 생생하게 잘 전하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교통사고가 또 났고, 지금 뭔가 지금 이게 사고가 굉장히 큰 충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 적을게요. 큰 충격을 받았어요.
누가? 내가. 자, 먼지가 얼굴을 덮고 빙빙 돌았다. 야, 어디를 보고 다니는 거야? 누가 한 말일까요? 나밖에 없었던 것 같죠. 그래서 혹시 승용차 아저씨가 한 말이 아닐까? 왜냐면, 봐봐. 위에도 교통사고예요, 지금 보니까. 근데 학생 괜찮아? 라고 얘기를 했고, 1번 교통사고, 그 다음에 이건, 야, 어디를 보고 다니는 거야? 2번 교통사고인 것 같아요. 지금 교통사고 2번인 것 같아요. 같은 사람이고, 그죠? 첫 번째는 자전거를 타다가 부딪히진 않았고 넘어졌고, 두 번째는 지금 보니까 이 휴대폰 게임 아닐까? 휴대폰 게임을 하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부딪힌 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2번의 교통사고가 일어났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계속 볼게요. 골목길이 허전했다. 영 기분이 찜찜했다. 이제야 팔꿈치랑 옆구리가 쓰라려오기 시작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이어지는 거 같죠, 이거는. 재준이 스마트폰. 재준이. 아까 위에도 있었잖아요. 내 친구인 것 같죠? 나의 친구. 또 추정됩니다. 그죠? 같이 자전거 타던 그 친구예요. 어디 있지? 나는 어둑해진 골목길을 휘휘 둘러보며 떨어뜨린 스마트폰이 어디 있는지 살폈다. 저기 있네. 생각보다 금방 찾았다. 그런데 망했다. 재준이의 스마트폰 액정이 대각선으로 금이 깎아버렸다. 이제 어떡하지? 자, 막막하죠. 친구 걸 빌려서 지금 게임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사고가 났고, 자, 골목길이 허전하다는 거 보니까, 자, 여러분, 지금 볼게요. 이 아저씨, 그러니까 지금 검승용차 운전자는 지금 그냥 가버린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사고는 잘 모르겠고, 두 번째 사고는 어쨌든 간에 운전자가 가버린 상황에서 자기는 스마트폰만 지금 깨지고, 친구 스마트폰.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지금 이제 이해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조금 이야기가 이렇게 쉽게 진행되는 편은 아니에요, 이 소설은. 왜냐면 중간중간에 약간은 좀 뛰어넘는 그런 느낌? 근데 소설이 그렇다더라도 끝까지 다 읽으면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자,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번쩍였어요. 나는 조심스레 교복 바지 뒷주머니를 뒤졌는데, 자, 기호가 있습니다. 문제로 연결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문제로 좀 연결돼요. 메모지가 나왔어. 펼쳐보니 옥수수 아저씨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또 새로운 인물인가? 연락처가 보였어. 침을 꿀꺽 왜 삼키겠어요? 여러분, 이런 거는 좀 적어놓을게요. 행위를 통해서 심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약간 우리가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로또 복권 당첨됐을 때 가면 침 삼키는 뭐 그런 겁니다. 고민하고 있다 이런 거죠. 다시 깨진 스마트폰을 바라보았다. 누군가에게 보상받지 못하며 내가 물어줘야 된다. 근데 보상은 아까 전에 그 승용차 아저씨한테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자, 그래서 이 사실을 떠올리다 망설임이 줄어들었어. 나는 집 전화로 옥수수 아저씨의 번호를 하나씩 누르기 시작했다. 손가락이 미미하게 떨렸다. 지금 뭔가 하면 안 되는 짓을 하든지 어쨌든 간에 지금 약간 뭔가 불안한 떨림 이런 게 있어요. 뚜루루 뭐 가죠? 신호가 가는 동안 아니온거푸 심호흡을 했다. 지금 뭔가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좀 나쁜 짓 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죠? 자, 사람을 쳤으면 요거는 발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병원에 데려갔어야 할 것 아니야? 저 아저씨는 크게 당황해서 뭔가 말하려고 했다. 하지만 아빠네요. 우리 아빠 틈을 주지 않았다. 다친 애를 혼자 집에 오게 놔도 콩밥 먹을 줄 알아. 이거는 어떤 말이냐면 이제 감옥을 보내버릴 줄 알아. 이런 말이에요. 콩밥 여기 있네. 제수들이 옛날에 콩밥을 먹었대요. 그래서 이제 콩밥을 먹을 줄 알아. 이 말은 이제 너 감옥 갈 줄 알아. 뭐 이런 뜻이에요. 자, 이 뺑소니 자식아 이래요. 뭔가 잘못된 것 같죠? 지금 왜냐면 이게 첫 번째 교통사고 있었잖아. 두 번째 교통사고 있었잖아. 근데 스마트폰은 두 번째 때 깨졌는데 보니까 그 아저씨가 이 아저씨가 아닌 것 같죠? 만약에 그 아저씨였다면 얘가 이렇게 뭐 심호흡을 할까? 아저씨를 보세요. 감싸주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제 이유를 알 것 같아. 이게 실질적으로는 위에 트럭이랑 사고가 났어요. 그지? 그 다음 두 번째 승용차랑 사고가 났어요. 근데 이 승용차랑 사고에서 스마트폰, 친구의 스마트폰이 깨지는데 스마트폰이 깨졌는데 지금 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까 전에 골목이 허전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분한테 받은 전화번호로 트럭 아저씨한테 연락을 해서 지금 보상을 받으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빠한테 거짓말 한 거지. 그러니까 지금 감싸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왜 입이 안 떨어져요? 그러면 내가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럼 이 사람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보상 못 받는 것 같아. 이제 이유를 알겠어. 멱살 잡힌 아저씨가 나를 봤다. 외면했어요. 결국 나는 2번까지 했어. 난생 처음이었다. 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사건인지를 처음에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 선생님도. 근데 이제 계속 보니까 조금 이제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친구 지금 좀 잘못하는 것 같죠? 뭐 물론 뭐 사고를 낸 사람이 잘못이긴 하지만 어쨌든 트럭 아저씨가 친 게 아닌데 그 아저씨한테 이제 거짓말을 어쨌든 간에 해서 이제 그렇게 한 거니까 뭐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최대한 많이 볼게요. 그럼 꼼짝 말고 누워있어야 혀. 그래야 합의금도 받는 거요. 이래요. 무슨 얘기? 합의금 얘기를 하는데요. 순간 기가 번쩍 뜨였어요. 그러니까 오! 뭐 이런 거죠. 센세이션 이런 거요. 합의금요? 그럼 학생 일주일만 누워있으면 50만 원 넘게 받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같아요. 아빠한테 듣지 못했던 말이었다. 나는 궁금한 것을 더 물어봤다. 그럼 2주 입원하면요? 할아버지는 전문가라도 됐냐 진지하게 인상을 찌푸렸다. 100만 원 가까이 받겠는데? 이래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욕심이 나죠. 왜? 지금 스마트폰을 고쳐야 되거든. 이 친구는 지금 친구 스마트폰이 지금 이제 문제잖아요. 깨져가지고. 그러니까 합의금을 더 받고 싶은 욕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100만 원밖에 뭐, 와, 스마트폰 사고도 남는다. 수리비를 갚고도 남는다. 이렇게. 자, 욕심이 생겼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입니다. 좀 끊긴 거예요, 중간중간이. 학생, 미안한데 올해 못 있겠어.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저씨는 탄식이 섞인 한숨을 내뱉습니다. 저 아저씨가 이제 아무래도 그 뺑소니로 오해를 받고 있는 아저씨죠. 늦둥이 아기가 있는데 많이 아파. 아, 아저씨의 사연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어때요? 내 양심이 더 찔리죠. 그럼 지금 우리 아까 처음에 갈등 보자 있죠. 갈등에서 물론 외적 갈등도 있었습니다. 외적 갈등은 이제 누구하고? 아빠하고 그죠? 아저씨하고 아저씨의 갈등도 있었지, 그지? 그치만 주된 갈등은 이제 솔직히 우리가 뻔히 알잖아,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이제 학생이 착해지는 거지. 그래서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늘을 말 것만 비슷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무슨 갈등입니까? 그렇죠. 내적 갈등, 심리적 갈등입니다. 나의 어떤 내적 갈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사연이 나오면 이제 마음이 좀 아프거든. 아기가요? 아기가요? 이거 전 봐. 어디가 아픈데요? 그러니까 천식이야. 선생님도 이게 조금 있는데 숨이 찬 건데 되게 위험할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선생님도 뭐 이렇게 감기 걸리고 하면 천식 잘 오거든요. 그러면 숨이 쌕쌕거리면서 좀 위험해요. 응급실 자주 가는데 특히 아기가 천식이면 위험할 것 같아. 이번에는 심각한가 봐. 방금 중환자실로 옮겼대. 와, 이러면 어때? 진짜 점점점이죠. 얼마나 양심이 찔릴까? 이 아저씨가 또 뭐 돈이 많은 부자는 모르겠다만, 그지? 자, 그러더니만 사실 학생이랑 사고 났을 때, 아이고야, 아기 상태가 심각하대서 장사 접고 장사하시는 분인가 봐요. 그러니까 왜 처음에 트럭을 타고 있었잖아. 달려가던 참이었어. 그때 너무 정신이 없어서 내가 연락처만 남겼던 거거든. 이렇게 이제 사연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와, 이게 지금 어때요? 병원에 못 데려가.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연락처 남긴 것도 사실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했잖아. 왜? 승용차는 그냥 가버렸잖아. 그런데 자, 이 이유가 결국은 아기 때문인 거예요. 사연이 있었던 거예요. 이 아저씨는 정말 착한 사람이죠. 그죠? 자, 아저씨의 말에 난 어때요? 아무런 대꾸를 할 수가 없죠. 왜? 자, 이때 심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떤 심리일 것 같아요? 왜 아무 대꾸를 못할까? 자, 아무 대꾸를 왜 못할까? 양심의, 그렇죠. 가책을 느끼는 거야.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지. 느낄 수밖에. 갑자기, 그렇죠. 머리가 혼란스러웠다. 라는 겁니다. 자, 왜? 내적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나는 돈을 받아야 돼. 이 합의금 100만 원. 그렇게 해서 스마트폰, 재준이 스마트폰도 고쳐주고, 그리고 나도 이제 뭐 하나 사기도 사고, 막 그런데, 근데 아저씨 사연을 듣고 나니까 자기가 너무 나쁜 사람인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갑자기 머리가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선글라스 아저씨가 이 간격을 봤다면 나를 실컷 비웃을 것 같았다. 이 아저씨가 그 승용차 아저씨예요. 이게 나쁜 사람이죠. 왜? 뺑소니를 쳤던 진짜 뺑소니 범이잖아. 진짜로 뭐랬던 뺑소니를 쳤던 이제 뺑소니 아저씨야. 이제 지금 이 아저씨가 덮어쓰고 있는 거지. 트럭 아저씨가. 조금 더 올려볼게요. 자, 학생 이름이 현성이라고 했지? 네, 현성아, 이제 이름을 부릅니다. 왜? 할 말이 있는 거죠. 아빠한테 잘 좀 얘기해줘. 아까 오면서 통화했는데 나를
뺑소니로 고소하겠대. 내가 그래도 노력을 했잖아.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이 아저씨 뺑소니 아닌데, 그죠? 그러니까 물론 뭐 연락처만 남기고 갖는 것은 문제일 수 있으나 사실 여기서 뭐 휴대폰이 박살난 것도 이 아저씨 때문에 아닌데, 그죠? 자, 보니까 그건 나도 마찬가지였다. 나 역시 죽어 있었다. 뭔 말이야? 그 대가로 100만 원을 받는 것이었다. 한 번 죽은 척하고 성능 좋은 컴퓨터와 욕심입니다, 이게. 그리고 멋진 스마트폰을 두 번째, 장만할 계획이었다. 이때 이 죽었다는 거는요, 뭐가 죽었다는 겁니까? 양심이 죽은 거 아닐까? 아니면 내 마음이 죽은 거 아닐까?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 나를 비아냥거리는 거죠. 나는 죽은 거야, 이런 것처럼. 그래서 어려운 말인데 가르쳐 줄까? 중학생들은 좀 모를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이게 약간은 자조적인 표현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조적인 게 뭐냐면, 이게 뜻을 조금, 얘기하자면 자기를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지 뭐 내깐 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이게 자조적인 거는 자신을 뭐 하는 것이다? 비하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은 사람이 죽은 거지. 그래서 내가 한번 죽은 척하고 이러려고 했지. 그런데 정말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 누굽니까? 생각이 났어. 옥수수 아저씨의 늦둥이 아기였다. 그 아저씨를 옥수수 아저씨라고 얘기하나 봐요. 트럭 아저씨. 우리가 알고 있는 트럭 아저씨입니다. 산소호흡기를 쓰고 힘겹게 숨쉬는 그 녀석은 진짜 있다. 내 손에 들린 옥수수가 아직 따뜻했다. 옥수수를 파는 아저씨겠죠. 아저씨가 또 이제 학생한테 미안하니까 옥수수를 갖다 준 거야. 더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이렇게 되면. 그지? 가책이 더 커지겠지. 확실히 맞습니다. 내적 갈등입니다. 주된 갈등은. 그래서 내가 욕심가 뭐 이렇게 싸우는 거죠. 이제 양심 사이에서 이제 싸움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재빨리 평상복으로 나는 갈아입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병원에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을 보면 얘가 되게 아픈 건 아닌 거예요. 솔직하게. 진짜 뭐 팔다리 부러지면 뭐 어떻게 걸어가요, 그죠? 겁이 납니다. 저번 영상이 이게 녹음기가 꺼져가지고 입맛 버긋버긋 이게 붕어처럼 하다 끝나가지고 녹음 잘 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급하게 뛰쳐나가다가 복도에서 옆자리에 할아버지 마주쳤어. 학생 어디 가는겨? 나는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왜? 이 할아버지가 가르쳐줬거든, 돈 받는 거를. 계속 달려서 병동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자, 이제 이 행동은 이제 뭘 하려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주인공이 양심을 말하려는 회복하려는 어떻게 보면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옥수수 아저씨 그리고 선글라스 욕해도 돼요? 개새끼 나쁜 놈. 그리고 부모님 재준이가 다 떠올랐어요. 가슴이 막 뻐근하고 숨이 가빴어요. 누구든 먼저 마주치면 이 기분을 다 쏟아낼 것이다. 이 미음의 이 마음은 뭘까, 얘들아? 좀 뭔가 벅찬 감정입니다. 왜 벅찰까, 얘가? 자, 이런 거죠. 이제 마음을 먹었어. 진실을 이제 밝히기로 이제 결심을 하고 나니까 이 친구 어때요, 지금? 되게 벅찬 거야. 벅찬 감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느끼는 거야. 왜냐, 내가 이제 좋은 일 하려고 막 하면 막 벅찬 거 있잖아요. 이제 마음을 먹었어. 막 이런 겁니다. 자, 누구든 막 쏟아낼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결국은 요거, 내적 갈등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해소되는 과정이죠. 지금 보니까 이제 막 이제 뛰쳐나가는 거야. 이제 말해주러. 자, 내 손이 뜨겁게 달아올랐을 쯤 저 멀리 빛바랜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어. 삶은 옥수수, 영양 계란빵 3개 2,000원. 이게 누구? 바로 옥수수 아저씨의 트럭이겠죠. 이제 가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저씨 사실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양심을 이제 회복하고 진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적 갈등이 뭐였습니까? 이제 욕심, 이제 돈 욕심과 처음에는 이제 돈 욕심은 아니었어요. 이제 재준이 휴대폰을 고쳐주려고 했던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양심 사이에서 갈등인데 누가 이기고 끝이 났습니까? 이제 욕심을 버리고 양심을 되찾으면서 해결이 됐죠.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 발단, 그지? 전개, 그 다음에 위기, 그 다음에 절정, 그 다음에 결말입니다. 요 단계로 갔을 때 내적 갈등이 가장 심했던 단계가 요거죠. 요 앞에까지.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으로는 이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해되시겠습니다? 자, 요까지입니다. 정리할 시간은 지금 없을 것 같고, 정리는 수업 시간에 하고, 일단은 영상을 바로 올릴 테니까, 이걸 보고 우리가, 코칭룸에서 코칭을 같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정리는 수업 시간에 하겠습니다.